자, 토토를 재테크처럼 토토테크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축구 총 18경기, 경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뭐 설명 같은 거는 조금 빼고 일단은 이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정도만 일단은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상으로 뽑은 거니까요. 마지막에 가실 때는 여러분들 조합 잘하셔서 가시면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이건 될 것 같고 저건 좀 애매하지 하지만 저는 데이터로는 항상 이렇게 영상에서는 데이터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픽이 필요하시다 아니면 뭐 가족방 같은 게 필요하시다 하시다 그러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선은 제가 이어갈 거는 일단은 경기 먼저 분석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서울과 멜버른 시티 경기죠. 일단은 서울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핸디는 분리해서 보시고요. 핸디는 멜버른으로 갈 건데 제가 항상 픽 드릴 때는 무로 가끔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리해서 가시고 제가 픽 드릴 때는 햄무도 간혹 많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1대0 승리차가 좀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은 뭐 햄무 쪽으로 좀 더 가셔라 아니면 뭐 헨승 쪽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데이터상에서는 당연히 헨승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헨승 쪽으로 좀 자주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나 픽 필요하실 때는 프로필 보고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햄팩까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2햄팩은 건들지 않을 거고 2.5 기준 나왔죠. 2.5 기준에선 제가 봤을 때 오버 쪽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쪽으로. 자, 이렇게 볼 거고,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히로시마하고 상하이 선화 볼게요. 자, 히로시마하고 상하이 선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정리를 할게요. 3.5 기준 나왔죠? 언더사이드로 봅니다. 언더사이드로 봅니다. 언더로 볼 거고. 자, 그리고 핸디 기준에서는 스코어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핸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가볍게 버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은 히로시마 쪽으로 가져가시고 헨승도 히로시마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언더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거고, 자,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셀랑고르랑 라이언시티 볼게요. 셀랑고르랑 라이언시티 볼 건데,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언더 사이즈 봅니다. 일단은 언더 사이즈 볼 거고요. 언더 사이즈 볼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핸디 쪽은 조금 애매합니다. 핸디 쪽은 패스할게요. 핸디 쪽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라이언시티 승 쪽으로 좀 보이기는 해요. 라이언시티 승 쪽으로 좀 보이니까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만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반둥이랑 방콕 볼게요. 자, 우선은 방콕 쪽 한 골차가 기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페르반둥 승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골차 승이 좀 많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햄무 쪽 한번 볼게요. 햄무 쪽 한번 볼 거고, 자, 그리고 양팀 다 전환 속도도 빠르고 실점도 스타일 잘 하니까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버 쪽으로 갑니다. 오버 쪽으로.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맹구하고 크로스아스를 볼게요. 자, 체급 차이가 확실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모두 맹구가 앞섭니다. 그래서 맹구가 승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승은 가져가되 홈에서 플러스 N 기능에서 좀 버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건 두 개 다 같이 볼게요. 두 개 다 같이 볼 거고, 이건 항상 분리해서 보시고요. 두 개 다 같이 볼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도 나중에 이따 배당 보고 들어갈 거라서 일단 이렇게만 분석해드리고, 그다음에 언더오버 사이즈는 플라멩구가 잡고 리드를 잡은 다음에 템포를 조절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커서 저는 언더사이드로 봅니다. 언더사이드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BRA라고 코펜하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딱 보여도 체급 차이가 다 분명히 딱 보여지는 경기들이죠. 자, 그래서 BRAR이 일단 승할 거고요. 헨승도 BRAR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언더오버는 패스 한번 가실까요? 언더오버는 패스 갈게요.
2는 안 갈 거고 언더오버는 패스 갈게요. 패스 갈 거고. 자, 다음 거 이어서 카라바오하고 아약스 볼게요. 이것도 체격 차이 확실히 느껴지죠. 체력 차이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라바, 제가 봤을 때는 카라바도 이길 것 같습니다. 카라바가 이길 것 같고, 카라바 승 쪽으로 볼게요. 카라바 승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약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약스 행승은 아약스 쪽으로 볼게요. 왜냐면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행승은 아약스 쪽으로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2.5 기준으로는 언더오버 사이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언더보다는 오버가 나올 것 같아요. 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버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할 거고, 자, 다음 경기 브리스톨 시티하고 레스터 시티 볼게요. 브리스톨 시티하고 레스터 시티 볼 건데, 우선은 브리스톨 시티가 무가 보이는데, 저는 일단 여기 무가 보여요. 브리스톨이랑 무가 보이고, 그 다음에 헨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를 봤으니까 레스터 헨슨을 볼 거고, 언더 오버 사이즈에서는 언더 나올 것 같습니다. 골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더비 카운티하고 미러를 보겠습니다. 더비 카운티하고 미러를 볼 건데, 자, 더비 카운티하고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미러 무승부가 또 보여요. 여기도 무승부가 좀 살짝 보이는 느낌이라서 무승부 쪽으로 보고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미러 헨승 쪽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언어버 기준으로서는 언더 2.5니까 언더 쪽으로 좀 가볼게요. 언더 쪽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골이 많이 안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입스위치하고 스토크시티 볼게요. 자, 일단은 입스위치승 강승 봅니다. 강승 보고, 그 다음에 핸디 같은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는 헨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입스위치가 두 골차로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오버 사이즈에서는 오버 사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볼 거고, 자, 다음 헐시티하고 렉섬이죠. 헐시티 렉섬 볼 건데, 우선은 헐시티 승 사이드로 봅니다. 헐시티 승 사이즈로 보고 헐시티가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헨승까지는 1헨승 4.3, 패 1.5. 북메이커는 일단 한 골차까지만 본다. 근데 렉섬이 세트피스로 잘 버티기 때문에 멀티골차는 좀 부담스럽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헨무하고 헨승 같이 볼게요. 같이 보고 이제 배당 좀 어떻게 떨어지나 좀 보고 배당 분석을 좀 해서 갈 때는 좀 다르게 갈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언어버 쪽은 미세하게 언더 쪽인데 제가 봤을 땐 요건 패스할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르트문트하고 보데그림트 볼게요. 일단은 도르트문트 승 고정이고 잘하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고, 핸디 같은 경우도 두 골차 이상 승리가 기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헨승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의 세트피스 전환 속도를 하면 3대1, 3대0 3대1, 3대0 패턴이 좀 좋아 보여요. 3대1이나 3대0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2는 패스할게요. 2는 패스할 거고, 그 다음에 언오버 3.5 나왔거든요. 오버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3대1이 좀 제일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 사이즈 볼게요. 오버 사이즈로 이렇게 오버 사이즈로 볼 거고, 자, 다음은 레버쿠젠하고 뉴캐슬 봅니다. 일단 레버쿠젠하고 뉴캐슬 볼 건데, 무승부 포함해서 양빵이에요. 지금 이거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려면 일단 이건 패스할게요. 오히려 승패가 좀 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굳이 가면은 레버쿠젠 헨승 쪽이 좋아 보입니다. 좀 무승부가 좀 많이 열려있는 게임이어서 일단은 레버쿠젠 헨승 좋아 보이고요. 뭐 2헨승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배당이 작아서 저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공격 성향이 좀 높기 때문에 높은 대결에서 빅찬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빅찬스 장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버사이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볼 거고,
자, 그 다음 경기 벤피카하고 나폴리 볼게요. 일단 여기도 무승부가 좀 강하게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승부 강하게 보이고, 그래서 승패는 일단 패스 까고 갈게요. 패스 까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나폴리 한승 쪽이 좋아 보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분리해서 항상 보시라고. 나폴리 한승 쪽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골 끝차까지도 나폴리가 핸승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배당이 낮아서 패스할 거고요. 자, 언더오버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언더 쪽으로 갈게요. 언더 쪽으로 갈 거고, 골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골이 많이 나오질 것 같아서 언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유벤투스하고 파포스 봅니다. 유벤투스와 파포스, 일단 유벤투스 승 고정입니다. 이길 거예요. 근데 배당 낮아서 안 갈 거지만 핸승 당연히 유벤투스 가능합니다. 핸승 될 것 같고 2핸승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핸승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3.5핸승 3.5핸승은 리스크가 좀 커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5핸승은 패스할게요. 배당도 안 좋고 패스할 거고, 여기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5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언더사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언더사이즈. 자, 이렇게 가려면 뭐 3대0 정도 예상해 봅니다. 3대0 정도. 버스가 골을 못 넣고 유벤투스가 한 3골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뷰리하고 아스날 보겠습니다. 확실하죠? 아스날이 이깁니다. 일 것 같고, 그다음 뷰리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스날의 두 골차 승리도 굉장히 보입니다. 두 골차 승리도 보여서 핸승, 2핸승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다 일 것 같고, 언어보 기준 당연히 2.5 나왔는데 당연히 2.5는 오버사이즈로 갑니다. 그래서 쭉 아예 아스날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빌바오하고 파리 생제르맹 볼게요. 볼 건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이길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빌바오 핸승하고 햄무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열어놓을 거예요. 여기 두 개 열어놓을 거고, 그리고 2핸승 패스 안 할 겁니다. 안 갈 거고, 그리고 언더 오버사이드는 미세하게 오버가 위일 것 같아요. 미세하게 오버사이즈 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뭐 2대1 정도 나오려나? 2대1 정도? 2대1 아니면 2대1 정도? 2대1 정도가 제일 그림이 제일 나올 것 같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햄무 쪽이 조금 더 마음이 좀 기울기는 해요. 햄무 쪽이 조금 마음이 기울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근데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이 경기에서는.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맨시티, 하이라이트죠.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무승부 또는 한 골차 승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승부 사이즈로 한번 살짝 볼게요. 무승부 살짝 거의 패스로 보고 거의 무승부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핸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승부 나올 것 같으니까 레알 1연승 좋아 보이죠. 그리고 3.5 기준 나왔는데 3.5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언더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둘이서 오히려 되게 초반 탐색이 길어서, 이런 빅매치는 초반이 길어요. 실점 후에도 과감하게 올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뭐 2대1, 1대1, 2대2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대2까지는 안 갈 것 같고 2대1이나 1대1? 1대1이 좀 제일 그림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한 것 같은데 1대1이 제일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구 경기까지 분석 맞춰봤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갈 때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고민하다가 이제 뭐 데이터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배당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픽을 좀 짜는 편이라서 이제 그때 나오면은 제가 또 한번 잘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픽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 보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로만 제가 쭉 짜드린 거고요. 일단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당도 보고, 그 다음에 라인업도 좀 더 보고, 더 깊게 봐서 이제 확실하게 딱 이 경기가 이거 같다라고 찍는 것들은 제가 따로 또 뽑아 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다 담기에는 너무나 좀 영상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 요 정도까지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압박, 강도, 공간 점유, 전술 매칭, 득점, 분포까지 구조를 보고 들어가셔야
계좌가 버텨요. 그리고 비중 얼마나 실으셔서 여기는 어떻게 저기는 어떻게 이제 고배당일수록 당연히 비중을 줄여셔야 되고 이제 단폴, 두폴, 세폴까지는 좀 비중을 올리셔서 거기서 수익을 내시는 구조로 가셔야 양쪽에서 다 수익이 들어오면 큰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저는 짜는 편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조합 잘 짜시고 이렇게 하시면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수익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분석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또 이어서 다음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